안녕하십니까. 오난자 판결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어제하고 엊그제하고 제가 이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려 갖고 제가 조금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저녁에 어 영상을 찍었습니다.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죠, 사실은. 음 왜냐면은 페이블 5가 7월 7 일까지밖에 못 쓰잖아요. 이제 구독으로서는. 구독으로는 7월 7 일까지 쓰고, 그다음에 7월 7일 이후로는 구독으로는 못 하고, 우리가 말하는 20 불짜리, 100 불짜리, 200 불짜리로 이런 거 구독용으로는 안 되고 무조건 크레딧 차감용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 수 있다, 사용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7월 7 일까지는 어쨌든 간에 많이 쓰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거의 이틀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거의 못 하고 있다가 인제 오늘은 쪼끔 좋아져서 '해야 되겠다.'라고 싶었죠. 근데 마침 지금 봐도 사실은 첫 번째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계정에서는 페이블을 벌써 거의 다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거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거의 다 사용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얘네들이 말하는 것은 내 구독 사용료의 50% 까지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50%가 넘어갔기 때문에 요 수치는 아마 100%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간항도 페이블은 여기서는 못 쓰기 때문에 제가 인제 다른 계정을 하나 더 파 갖고, 크레딧을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계정을 하나 더 파 갖고 20 불짜리 파는 게 아니고 있죠. 기존 계정을 저는 2개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충전을 인제 어 월로 끊지는 않았어요. 거기는 지금 현재 안 들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얘만 들어가고 있는 건데, 걔를 다시 20 불을 월로 끊어 갖고 페이블을 50%를 쓸 수 있게끔 며칠 동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자, 그전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지금 했던 게 뭐냐면은 '뭘 할까, 뭘 할까.' 하면서 지금 뭘 어떻게 이번에 새롭게 20 불짜리를 다시 구독을 해서 페이블을 다시 쓸 때 이제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뭘 쓸까, 뭘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어 많이들 들어봤죠. 하네스라고 하잖아요. 코덱스, 코덱스란다. 클로드 코드를 할 때 하네스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네스라는 것을 내 컴퓨터에다가 이제 세팅을 한번 해 볼까?'라고 싶었죠. 그래서 인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하네스라는 것을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 뭔지. 그래서 지금 신규 프로젝트 만들어 주는 에이전트를 열어서, 어 모델은 지금 소넷 5를 썼어요. 옵버스를 써도 되지만 소넷 5를 지금 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하네스, 그러는데 "하네스를 여기에 접목할 수 있니?" 그러니까 내 로컬, 지금 제 컴퓨터 세팅이죠. 이 세팅에다가 "하네스를 접목할 수 있니?"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잘 안 보이죠. 제가 좀 띄워서 가겠습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접목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클라우드 MD하고 MVP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신규 프로젝트 만드는 여기거든요. 스킬에 마이 하네스 참고로 표시된 곳이 3 군데가 있대요. 얘네들이 벌써 만들어 놨나 봐요. 단계 간 인계 블럭, 하고 서브 에이전트 컨텍스트 격리 규칙, 그리고 뭐죠? 프로듀서 리뷰어 검증 게이트란 요런 3 가지가, 요 3 가지가 이미 하네스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 더 가져올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구나. 여기. 즉
하네스에서 말하는 핵심 개념이 상태를 명시적으로 넘기기, 검증 루프, 컨텍스트 격리 개념은 핵심 개념은 이 세 가지죠, 제가. 그 세 가지는 이미 워크플로우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래요. 지금 제 컴퓨터에 있는 지금 클로드 코드를 지금 계속 셋업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제가 막 팀장 파일도 만들고 막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내 나름대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분석하건대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더 가져올 만한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작업 진행 상태 추적, 그다음에 위험 작업 격리, 혹시 하네스로 들으 혹시 하네스로 들으신 게 이 패턴들과 다른 특징 개념이라면 그걸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쪽이 궁금하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하네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하네스를 코딩하는 비개발자를 위해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하네스를 코딩하는 비개발자 입장에서 해 주라."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어렵잖아요. 뭐가 되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얘네들이 해 줬긴 했는데 어떻게 뭘 내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요렇게까지 답변을 줬어요. "좋습니다. 개발 용어 없이 비유로 설명드리겠다. 하네스라는 원래 뜻은 하네스는 원래 말이나 계획에 채우는 마구 연결 장치다." 그러니까 말 뒤에다가 채우는 건가? 연결 장치. 마구의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말 그 자체는 힘이 세지만 마찰을 끌게 하려면 말과 마찰을 제대로 연결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 연결 장치가 하네스다. 아, 말이 뒤에다 마찰을 끌면은 그 사이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뭐가 커넥터가. 말하고 마찰하고. 그게 하네스다라는 거죠. AI 코딩에서의 하네스. AI 코딩 얘기는 하네스는 AI 자체가 아니라 그 두뇌를 실제 작업에 쓸 수 있게 감싸는 틀 전체를 가리킨다. 모델, 그렇죠? 뭐 클로드 코드 같은 클로드 같은 AI를 모델, 두뇌라고 하면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 자체로는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서버에 명령을 낼 수가 없다. 하네스, 하네스를 연결하는 거죠. 마구, 우리가 말하는 연결 장치. 그 두뇌가 실제로 파일을 읽기, 파일을 쓰기, 명령 실행, 사용자에게 확인받기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장치와 규칙들이다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AI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를 실행을 옮길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어떤 커넥터 역할을 하는 게 하네스다. 그래서 지금 사용자님이 쓰고 계신 클로드 코드 자체가 하나의 하네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모델은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만드는 이 모델이거든요. 저 모델을 감싸서 파일을 읽고 쓰는 도구를 지어 주고 위험한 작업은 먼저 사용자님한테 확인받게 만들고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게 하고 여러 단계 작업을 순서대로 밟게 해 주는 이 모든 장치와 규칙이 하네스다. 같은 AI 모델이라도 하네스가 부실하면 엉뚱한 파일을 지우거나 맥락을 까먹거나 검증 없이 바로 커밋해 버릴 수 있는데, 반대로 하네스가 잘 짜져 있으면 AI가 정해진 틀 안에서 안전하고 일관되게 일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이 프로젝트에 이미 적용된 부분은 사실 이 프로젝트의 클로드 MD에도 작은 규모의 하네스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6단계 워크플로우, 단계 간 인계 블록, 커밋 전 전 커밋 전에 자기 검증 게이트라는 어떤 세 가지가 하네스 기능이 들어가 있나 봐요. 즉 하네스를 접목한다는 건 새로운 도구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AI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규칙과 안정 장치를 촘촘하게 문서화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건데. 그죠? 저는 계속 문서화를 해 갖고 표준화 문서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여기에 표준화 문서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사업 정보 표준화, 소셜 로그인 표준화, 워드프레스 설치 가이드 표준화, 텔레그램 알림 추가 표준화, 프로젝트 시작 가이드, 회원제 파일은 어떻게 할 표준화, CSS 표준화, DB, AO 마이그레이션 스탠다드부터 시작을 해서 디자인, UI, 햄버거 메뉴는 어떻게 만들 거며, 메일은 리센드 메일 셋업하는 거라든가, 케미클라우드 카페 입사해서 OCI라든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문서를 계속 표준화를 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이 작업들이 이런 AI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규칙과 안정 장치를 촘촘하게 문서화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더 촘촘하게 만들고 싶은 특정 부분, 예를 들어서 위험한 모듈은 별도 공간에서 시험해 보고 합치기, 위험한 모듈은 이 있으면은 말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추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야, 여러분, 제가 하네스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하네스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문서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규칙을 만들고 자기만의,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고 했을 때 AI가 내가 나랑 같이 일하는 어떤 AI 로봇이에요. 클로드라는 어떤 친구로 일하는 직원이에요. 하나를 만들었어요 지금. 내 컴퓨터에 있는 애를 예를 들어서 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규칙을 만들고 뭔가를 코딩하는 규칙을 만들고 해 갖고 얘한테 알려줬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나한테 맞는 어떤 일하는 친구를 하나를 만들어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도 도움이죠. 나와 같이 일하는 AI 직원이라고 보면 돼요. AI 직원을 하나씩 하나씩 무기를 장착해 주고 규칙을 만들어 주고 얘가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런 작업들을 인제 하네스라고 하는 것 같네요. 좀 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네스의 개념은 여러분 또 이렇게 쪼끔 파악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어떤 규칙들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만든 것들이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내 컴퓨터랑 똑같이 세팅해 줘라고 하면 요청하면 제가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립니다. 이게 절대로. 이건 저의 자산이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을 거기까지였죠. 그 뒤로 엄청난 업데이트가 되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공유하는 것을 얘한테 이제 AI한테 물어봐서 내가 누군가가 원하면은 이거를 나눠 줄 수 있게끔 어떻게 좀 해 줘라고 해 갖고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여긴가에 이건가? 이거 같아요. 근데 이걸 하도 오래돼 갖고 전달 방법이 있네. 하여튼 저기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줘야 되는지는 잘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 일단은 가급적이면은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뭐 클로드 코드를 하든 코덱스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걸 만들어 갖고 하나씩 자기의 워크플로우라는 것은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코딩을 할 때 어떻게 나만의 규칙들에 의해서 할 건지. 왜냐하면 할 때마다 달라지면은 이게 일이 하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그 큰 회사일수록 뭐가 잘 돼 있어요? 매뉴얼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렇죠. 큰 회사 나와서 좀 작은 회사로 옮기신 분들, 대기업에 있다가 중소기업으로 옮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일장백을 한다잖아요. 정말 힘들대요. 왜? 대기업에 있을 때는 정말 일이 힘들긴 했지만은 짜여져 있는 스탠다드 규칙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대로 하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됐는데 나와 왔더니 중소기업에 왔더니 이게 완전 그게 그만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앞뒤도 없고 막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만큼의 거기에 익숙해 있던 대기업의 매뉴얼화에
있던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왔을 때는 힘들다는 게 그겁니다. 그처럼 내가 얼마나 나만의 스탠다드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이렇게 하네스를 연결 장치를 잘 해 놓으면은 이 일이 편해진다는 거죠. 이게 어느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업도 삼성이나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도 어느 아침에 됐습니까? 뭐 예전부터 그렇게 하나씩 만들고 또 시행착오를 바꿔서 시행착오 이거 있어서 또 바꾸고 해 갖고 지금에 있고 또 바뀌겠죠 앞으로도. 뭐 MZ 세대가 왔을 때 또 어떤 매뉴얼이 또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처럼 나의 워크 플로우를 워크 스테이션을 내 일하는 환경을 AI 이런 환경을 코딩하는 환경을 나만의 스타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거를 저는 중간중간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 브이로그 보시다 보면은 이제 방법을 아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본인 컴퓨터에다가 계속 업데이트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일이 말이 길어졌네. 코딩해야 됩니다 저는. 아 코가 감기에 걸린 애가 코가 장난 아니에요. 얘는 계속 펴 놓고 제가 물어볼 때 얘기다 물어볼 거고 아 안 되는구나. 계정을 새로 파야 되니까 로그아웃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얘를 어차피 닫아야 돼요. 그리고 또 로그아웃을 하고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혹시나 모르니 다 닫고 처음부터 두 번째 계정이 기억이 안 나네. 어우 쏘리. 다시. 네이버예요, 네이버. 지 지메일이 아니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59597 들어왔습니다.
결제가 됐네요. 자, 그럼 어 여기서는 이게 이 상태에서 얘를 들어가는데, 얘를 들어갈 때 이전 세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로그아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어 명령어가 컨트롤 시프트 P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면은 여기 명령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 보이시죠? 최근에 제가 쓴 게 클로드 코드 땡땡 로그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명령을 쓰면은 로그아웃이 돼 버려요. 로그아웃이 되거든요. 로그아웃 된 다음에 창을 닫고 다시 클로드 코드를 VS 코드를 연다고 열으면은 이렇게 이것 떠요. 처음 이제 로그인을 하라고, 연결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르고, 지금 이걸 하기 전에는 얘를 이렇게 클로드에다가 로그인을 먼저 한 상태, 로그인 해 놓은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얘가 열기가 나오거든요. 열기 누르면은 승인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얘 얘가 열려 있는 로그인 된 상태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웹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요건 닫고 또 얘가 되는 거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이걸 다시 닫고 는 다시 열어서 들어와 있죠. 얘는 이제 로그인하라고 안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게 모델을 보는 거죠. 또는 시도 있잖아요. 요거를 눌렀을 때 페이블이 되는 게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체크를 보면은 페이블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코드 점검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드 점검을 어디까지 했냐면 음 아끼는 코드부터 해야 되겠죠. 인제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 얘를 한번 얘를 한번 해 점검. 제가 인제 어제 그 어제가 아니고 어제가 아니지, 그때부터 안 했 마지막에 페이블 5 하고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제 매뉴얼이죠. 매뉴얼 폴더를 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거를 파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메뉴 문서화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연관관계라든가 상관관계라든가 아니면 중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갖고 이 여기 폴더를 "네가 보고 내 매뉴얼 폴더니까 표준화 폴더니까 좀 정리 좀 해 줘."라고 해 갖고 얘가 딱 한번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봤냐면은 만약에 코드를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페이블 5로 이제 전체 점검을 한번 쫙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명령을 어떻게 주면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명령어를 줬을 때 얘가 너네들이 누가 어느 폴더에서든 이제 이걸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게 설계 좀 해 줘라고 해 갖고 얘가 다 이렇게 설계를 좀 구조를 쫙 바꿔 아니 뭐 어떻게 좀 조정해 줬어요. 연결을 해 주고 뭐 팀장 파일하고 뭐 메모리하고 막 이렇게 업데이트 해 갖고 인제는 어디서든지 간에 "전체 코드 점검해 줘"라고 말하면은 해 준다라고 이야기가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듣고 내가 인제 끝났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열고 프로젝트를 열고 굿모닝도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굿모닝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 코드 페이브로 돼 있나? 페이블 5로 바꾼 다음에 전체 코드 점검해 줘. 이렇게만 말하면 얘가 알아듣는다고 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인제 세팅해 놓은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네스라는 거죠. 세팅해 놓은 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인제 전체 점검을 위해서 어떤 것을 파일을 참조를 해 갖고 뭘 할지를 뭐 파악을 하고 그래서 프로젝트 전체를 쫙 훑어본 다음에 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 갖고 리포트를 이렇게 나한테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인제 내가 수정을 해 달라고 하면은 수정을 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파일 자체가 꽤 정도 됐 업데이트 내용을 여기 얘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까 봤듯이 제로였어요. 제로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페이블 5가 이 정도의 규모의 전체 점검을 하는데 얼마나 쓰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라스트 위드죠. 파일 개수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 개수는 안 나오네. 이 사이트를 제가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해외 전용 해외 사이트죠. 해외를 위한 사이트 중에서 제가 좀 아끼고 제가 좀 앞으로도 장기간 프로젝트로 장기간 운영을 목적으로 만든 사이트거든요. 길게 소개를 잠깐 하면은 lastwithyou.com 이라는 것이고요. 영어 사이트가 기본이고 한글도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영어 사이트예요. 컨셉은 이거예요. 말 그대로 인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마지막 어 유언이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은 말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겨 놓고 남겨서 누구한테 내가 죽으면은 그 사람한테 자동으로 전달되게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인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메일 전달밖에 없어 갖고 텔레그램하고 이메일밖에 없어서 그 두 가지를 접목을 했고요. 만약에 나중에 뭐 유료 정말 활성화가 많이 돼 갖고 메시지를 전 세계적으로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핸드폰 메시지가 뭐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면은 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임종을 이제 자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대상이 되고 아니면은 정말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쪼끔씩 기록하고 싶은 사람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면 템플릿으로 나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기처럼 일기를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시한부로 한 1 년밖에 안 남았어라고 하면 1년 동안에 자기만의 어떤 정리할 시간을 여기서 갖는 거죠, 들어와서. 그래서 자기만의 일기도 쓰고 포토존도 만들고 포토 이게 앨범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을 누군가가 봐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보내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쪼끔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지금은 뭐 방문자도 별로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요렇게 만들었는데 코드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이 다 만들어 놨는데 전달이 안 된다든가 막 이래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코드는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정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끼는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쪼끔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영상은 여기서 어느 정도 접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분석을 끝냈습니다. 분석을 끝냈고 음 지금 사용량은 보니까 전체 이번 세션에서는 33% 3분의 1 정도를 썼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페이블 5 같은 경우 7%를 사용을 했어요. 생각보다 사용량이 적었어요. 그 이유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검찰에서 들어닥쳤다고 쳐 보세요. 그런데 감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감사실에서 왔는데 "서류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어 이제 감사할 항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서류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딱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감사할 때 시간이 단축되겠죠. 반대로 감사하러 왔는데 서류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캐비닛을 다 뒤져야 되고 어디가 뭐가 돼 있는지 모르고 뒤죽박죽이었다고 반대로 극단적으로 했을 때 시간적으로나 이게 에너지 소비가 크겠죠.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인제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규칙을 만들어 놨고, 이제 파일들 정리라든가 그다음에 핸드 오버 파일, 세션 노트, 그다음에 DB를 저장하는 방식, 그다음 DB가 업데이트된 과정들,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된 과정들도 인제 단계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AI가 그렇게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해 갖고 그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AI가 검수하는 하기에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검사하기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이 검사하는 과정이 페이블 5가 검사를 하는 동안에 토큰 사용량이 좀 상대적으로는 적게 나온 이유가 이렇게 뭔가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도 좀 잘 금방 하지 않았나 싶은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뭐 제가 "잘 해 놨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까요? 뭐 크리티컬한 것도 있고 하이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디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로우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런 걸 넣어 놨거든요. 제 사용 패턴 후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굉장히 여러분한테도 좀 유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홈페이지 전체를 스캔을 다 했단 말이에요. 스캔을 위에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다 훑어 갖고 얘가 검사를 했잖아요. 검사를 했을 때 네가 봤을 때 어떤 다음 프로젝트 다음 검사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유용한 어떤 패턴이라든가, 왜냐면
프로젝트마다 사이트 만든 것마다 인제 AI가 다 다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코딩하는 방식들이 다 달랐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정말 잘해 놨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처리하는 과정이 얘가 봤을 때 '어 이거는 다른 데서 이거는 잘해 놨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냥 또 응용해서 쓰면 되겠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발견을 해 갖고 나한테 알려줘라고 한 게 이거예요. 재사용 패턴 후보. 얘는 두 가지 정도를 뽑아 줬어요. 그래서 체크인, get 해서 포스트 확인 단계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거는 시큐리티 어 보안 팀장하고 버그 팀장 버그 분석 팀장한테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것들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얘네들한테 할 때 해 놓으면은 이런 게 쌓이면은 자기네들이 분석해서 이거 좋네.'라고 해서 또 이제 정리를 또 해 주는 거죠, 저한테. 이거 막 또 다른 거 다른 사이트를 막 검사하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코드네. 또 쓰면 써먹을 수 있겠는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또 추천해 갖고 또 모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검사하면서 좋은 코드가 발견되고 그 코드를 또 다시 인제 모아 놓고 축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정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강화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보자. 얘부터 일단은 수고했습니다. 첫째, 대사형 패턴은 추가해 주면 되고 여기는 있죠. 승인해 주면 팀장 파일에 일반화해서 추가하겠다는 거, 문서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가 찾은 두 가지 좋은 재사용 패턴을. 그다음에 "수정 진행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여부는 "사소한 것까지 모두 수정 보 보완돼요."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그럼 얘가 인제 재사용 패턴을 인제 두 개를 인제 팀장 파일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문서화시켜서 다음에 쓸 수 있게끔 문서를 보강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찾은 이 크리티컬부터 저는 사실 봐도 잘 모릅니다. 크리티컬부터 해 갖고 로 상중하, 위험 단계를 상중하 뭐 이렇게 단계를 나눠 갖고 얘가 분석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소한 것까지 다 수정해 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수정을 하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검증은 이제 페이블 5를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추천하는 게 이런 거라고 그러죠. 자기가 이걸 꼭 검증을 해 보고 싶은 사이트, 정말 유명한 사람한테 어 유명한 의사한테 내 건강검진을 한번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이 유명한 의사는 7월 7일 되면 더 이상 만나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유명해 갖고 돈을 많이 엄청나게 줘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줄만 않으면 지금 현재 신청만 하게 되면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유명한 의사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을 때 이때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사이트를 이렇게 검증을 한번 하는 것에다가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 저는 사이트가 너무 많아 갖고 골라야 돼요 또. 다음은 또 누구를 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다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롭게 일단은 좀 아깝더라도 이거를 나중에 페이블 5를 크레딧으로 사용했을 때 20불 갖고 될까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20불짜리를 하나를 더 충전해 갖고 계정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저처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저는 빨리 감기를 낫고 7월 7 일까지 뽕을 뽑을 수 있도록 이게 끝나면 사실은 제가 해야 되는 게 더 남았다고 싶으면은 또 계정을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인 게 이거예요. 다음에
20 불짜리를 충전할 건지 100 불짜리를 충전할 건지. 100 불짜리를 했을 때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20 불짜리를 5번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을까? 이게 어떤 게 양이 많을까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가늠을 못해서 100 불짜리 써본 적이 없어서 200 불짜리는 좀 당연히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20 불짜리를 쪼개 갖고 인제 계정을 또 만들고, 계정을 또 만들고, 계정을 또 만들어 갖고 인제 제가 쓸 수 있는, 제가 하고 해야 되는 것까지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Fab 5.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최대한 만나서 건강검진을 한번 시켜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